네, 어쨌든 두 후보 측 간의 단일화 실무 협상 어제 두 차례 열렸는데 결렬로 끝났습니다. 그 이유는요, 단일화 여론조사 방식을 놓고 입장이 갈린 것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역선택 방지 조항 문제에 대해서는 한덕수 후보께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덕수 후보의 가증스러운 거짓말이 드러나는 현장이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를 뽑는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의 경선 과정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으로 단일화를 하자는 것은 저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 이 부분에서 엇갈린 거거든요. 여론조사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 보면 왜 이 부분이 엇갈리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일단 전체 여론조사가 이 회색이고 국민의힘과 무당층, 그러니까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했을 때가 이 핑크색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이 차이를 보시면 김문수 후보는 전체 여론조사에서 30%, 한덕수 후보 39%죠.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했을 땐 24%, 한덕수 후보가 57%로 오차 범위 밖으로 큰 차이가 납니다. 아무래도 이런 유불리가 이 결렬의 큰 원인이 된 것 같은데 사실 이 정도로 갈등이 오면 아무리 단일화를 한다 한들 지금 협상이 된다 한들 시너지가 날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단일화를 통해서 해야지 역선택 내지는 뭐 또 등등등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떤 단일화를 통해서 컨벤션 효과가 나고 좀 시너지 효과가 나는데 좀 우려가 굉장히 좀 되는 바죠. 그리고 조금 전에 그래프에서 나타난 것처럼 지금 국민들께서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예를 들면 지금 김문수라는 이름이 지금 이재명 후보보다 더 지금 검색이 많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상황에서 민주당 어떤 성향의 국민들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지금 여론조사에 응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잘 안 받는 분들이 굉장히 여론조사에 응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전에 이야기 본 것처럼 전체 국민 여론조사와 그리고 무당층과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에서 뭐 10%, 20% 차이가 아니라 뭐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부러 개입을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이제 전략적 어떤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1차, 2차 경선을 거치면서 1차 때는 역선택이 있는 전체 국민들 대상으로 그다음에 2차 때는 50대 50으로 했는데 예. 사실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원을 빼고 넣고도 이야기도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역선택은 좀 기본적으로 넣는 것이 지금까지 모든 어떤 경선 그건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건 어떻게 보면 좀 상식적인데 어쨌든 뭐 그런 측면이 합의가 안 된 것은 대단히 좀 아쉽게 하고 저는 좀 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최대한 합의를 이끌기 위해서는 한 번은 역선택을 한번 두고 또 한 번은 전체 역선택이 없는 국민 여론조사를 둔다든지 어떻게 하든지 최대한 좀 합의를 좀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을 좀 더 해서 극적인 타결을 이끌어내야 됐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성준 부회장님. 민주당 지지자들이 역선택을 하기 위해 여론조사에 응할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후보가 나와도 저희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그 비상겸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시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도덕적,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비상겸 때문에 열리는 조기 대선에서 한덕수 후보가 나오는 거 민주당에서 뭐 환영할 일입니다. 그 아쉬워할 일은 전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선택에 참여한다? 이런 거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신 것 같고요. 근데 어제 그 김재원 비서실장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국민의힘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단일화를 하는데 왜 역선택 방지 조항이 필요하느냐라고 네, 얘기했거든요. 8시 반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럼 10시 반에 입당하겠다고 얘기하면 돼요. 입당하면 되잖아요. 국민의힘 그 김문수 후보 측에서 주장한 논리가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니까 그 역선택 방지 조항 필요 없다는 주장이었으면 예. 그러면 우리 지금 당장 입당하겠다. 방금 입당하면서 내고 왔다라고 10시 반 협상에 임했으면 되는 건데 안 끝까지 했죠. 입당을 예. 안 했잖아요. 이건 네. 마치 한국 국가대표로 뽑았는데 외국에서 훌륭한 선수 데리고 온 다음에 이 선수가 국가대표 시켜주면 기화하겠대. 이 얘기하는 거랑 다름없거든요. 기화한 다음에 국가대표 시켜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대표 시켜주면 기화하겠다는 사람에 대해서 어느 한국인이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뭔가 무소속의 입장에 머물면서 중도 이미지를 좀 가져가고 싶었던 그 심정은 이해하겠습니다만 네. 한덕수 후보가 아무리 그렇게 머물른다 하더라도 절대 한덕수 후보를 중도 지지층이 지지해주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있었던 국무총리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구중도층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두 후보 간 단일화 과정 중 유례없는 진통을 겪게 됐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한 언론 분석에 따르면요. 단일화 성공에는 크게 4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지지율을 합치면 선두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계산, 두 번째는 후보 간 지지층 이전 가능성, 세 번째는 양 후보 지지율 격차가 작거나 비등해야 된다. 네 번째는 사퇴 후보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 이건데 지금 김문수, 한덕수 이 두 후보 간에는 두 가지만 지금 충족이 됐다는 겁니다. 2번과 3번이요. 그러니까 1번이 지금 충족이 안 됐다는 건데 그 이유를 보면 여론조사를 실제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가 43%인데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 두 명을 합쳐도 물리적으로 합친다고만 가정해도 이재명 후보를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그러니까 애초부터 단일화가 쉽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그렇죠. 단일화를 한다면 이게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일보에서의 그 네 가지 조건이 굉장히 세밀하게 잘 돼 있는데 우리가 성공한 케이스를 두 가지를 한번 보자고요. 노무현하고 정몽준 두 후보 간의 단일화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당시에 이해창 후보가 30%대였는데 노무현, 정몽준 후보가 2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몽준 후보를 합치면 40%대가 되니까 1번이 자연스럽게 조건이 되잖아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그 DJP 연합에서 DJ와 JP가 사실상 JP가 굉장히 뭐 그 여론조사에서는 뭐 그렇게 유의미하게 받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충청권에서 어쨌든 이 DJ가 어떤 그런 시너지 효과를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연합을 했는데 4번 조건, 즉 적절한 보상을 했어요. 뭐? 총리직. 예. 이렇게 서로 간에 협상을 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한테 총리를 드릴 테니까 우리가 합시다라는 협상이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는 그러니까 대통령 이외에는 다 해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번과 4번 조건이 지금 성립이 안 되므로 2, 3번 조건만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분석이 가능하죠. 알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 소식과 관련된 내용 다뤄봤습니다.